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 잡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자,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은요. 지도부가 계파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냐면서 너무 비겁한 일이다라고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당의 자산을 셀프 디스한 공천이라면서 경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본인을 공천 배제한 건 이재명 고문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의 주장처럼 당 전략공천위가 이재명 고문을 배제하려고 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을 벤치마킹 하듯이 계속 이미지를 같이 가고 있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실은 이제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가장 당내 가장 추미애 관심사는 지방선거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다음번 총선 때 이제 공천이거든요. 본인의 공천에 있어서 어느 개파가 좀 더 힘을 발휘할 것인가 결국은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민주당 스스로 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에 배제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노영민 아까 박지원 위원장 얘기했지만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선에 참여를 안 시키겠다.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원칙을 정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누구는 아예 단수 공천을 주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경쟁력이 없으니 경선도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살만하고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심송심 이래서 이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다. 막 이런 마음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상 대선 패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네.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거는 연결되어서 이재명 후보도 졌지만 이른바 젖잘싸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두고 결국은 복귀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대하려는 이낙연 전 총리를 위시한 그쪽 개파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한 면피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들으셨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이겁니다. 왜 송영길 후보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공천에서 배제시키면서 정작 부동산 실패에 책임이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지사로 공천을 왜 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무줄 잣대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노영민 전 실장은 2년 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집 두 채는 이제 지금 다 파신 거죠? 원래는 한 채만 파시려고 했잖아요. 사실 뭐 똘똘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10평짜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두 채 다 파는 거 합해봐야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저기 먼저 서울 성주 집은 모르고 현재 했지만 한 어쨌든 3년 그러니까 정도가 비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 시장님 서울은 현재 실거주 중인 집이었고요. 공교롭게도 공천을 받은 노영민 후보는 친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친명계예요. 그러니까 이 계파 갈등 아니냐, 계파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뭐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뭐 공천이라는 게 사실 뭐 계파 싸움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선이 민주당이 패배하고 나서 뭔가
구심점, 핵심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당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이제 공천 배제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게 이재명 정치 복귀 반대하는 선제 타격 의미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하게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본인 뒤에 좀 그러면 이재명 뭐 후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계파 갈등의 좀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노영민 아마 이제 충북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에서 딱히 민주당의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마 없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단수 공천을 결정을 한 것 같고 특히 그 집 처분 문제는 일단 그때 이제 약간 뭐 똘똘한 한 채 강남만 남겼다고 했는데 본인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 네. 자식과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도 다 매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천전략위원회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책임론에 있어서도 조금 이게 같은 무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노영민 실장은 비서실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혼자 다 갖고 계시는 건지 네. 그리고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작년에 경선부터 시작해서 대선을 치렀을 때 그 책임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뭐 그건 정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저울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부분도 저는 조금 기준상에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계파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아마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경쟁자가 더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그런 좀 지역적 차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책임의 경중을 이 저울 재듯이 똑같이 이렇게 잴 수는 없겠죠. 예, 한마디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 공천 배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에 민주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반발을 하자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이 박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면서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차피 최종 결정은 이 비상대책위에서 내리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 구성을 보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요. 조응천, 이소영, 그리고 최이배, 권지웅 비대위원 등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비대위에서 송영길, 박주민 후보 공천 배제 방침을 과연 승인할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원래 전략공천위의 결정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왜냐하면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인데요. 네.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20대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서 사실상 식물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카르텔이. 검수완박에 있어서도 지금 소수 의견이라고 하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지만 무시당했고 지금 이 공천에 있어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찌됐건 좀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져달라는 네.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이마저도 사실은 지금 의원들이 20대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경험이 일천하다는 이유로 좀 일관적으로 계속 무시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연 민주당이 정말로 혁신을 하고 네.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앉힌 비대위원장이 맞냐 싶을 정도고요. 네. 뭐 비대위 구성이 지금 친명계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이 압박을 가할 것이고 네. 결국은 굴복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